반갑습니다. 오늘은 악재, 호재, 앞으로 예비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고 가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유가 상승에 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항공주를 제가 예전에 9월 중순경에 사라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고 이것저것 좋은 호재성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요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행주나 이런 항공주가 오르게 되면 소비 패턴이 상승을 하고 소비주가 상승을 하겠죠. 소비주나 이런 것들, 연세점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신세계 한번 볼까요? 신세계나 이마트, 신세계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항공주나 소비주나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유가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유가에 대해서 앞으로 추세가 저는 이제 상승 흐름이 왔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가지 전조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상한가 카페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첫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복원을 시켜버렸어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무시를 하지는 못하죠. 미국이 그런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지금 왜 이란을 제재를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강의를 드렸지만 이란이 중국하고 상당한 프로젝트를 개발 중입니다. 대중 프로젝트,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이 요 며칠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발표를 할 예정이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북한이나 이란에 대해서 어떤 미사일이나 관계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의를 할 것이에요. 아마도 그거는 이제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친밀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맹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란이 카셈 솔레이마니 보복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미국을 겨냥해서 암살이나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이란이 지금 IAEA의 발표에 의하면 농축 우라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배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중적인 보도를 볼 때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상태고, 이제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과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상당한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므로 해서 과거의 추세로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의 정세 불안은
관련 유가 상승을 이끌었던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요 며칠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 주변 국가들이 감산 17일날 감산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8월부터 770만 배럴을 감산을 합의를 했어요. 감산을. 그렇지만 어림추산으로 봤을 때 한 9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보도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감산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감산에 대한 뭐 감시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감산을 하게 되면 생산을 않고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재고가 줄죠. 유가 재고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전조 현상은 금리가 하락을 하고 금값이 하락을 하고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이라고 보면 알루미늄이나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간 평균 거의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올랐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원자재 관련된 알루미늄 주식들이 상당히 이변이 있었죠. 알루미늄 이렇게 나오면 안 나오네. 삼화 알루미늄 상한가 간 거 한번 볼게요. 상한가 간 걸 보면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상한가 간 걸 보면 삼화 알루미늄, 진원 생명과학, 이트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삼화 알루미늄이 상승을 했는데, 삼화 알루미늄이 상승을 했어요. 상한가 갔는데 알루미늄하고 조일 알루미늄도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을 했지만, 이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하는 이유도 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유엔타이나 이런 관계된 원자재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죠. 미국 내 원유 재고 감소치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3월달, 5월달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이후로도 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감산량도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원유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하반기에는 오펙이 감산 증가율을 900만 배럴을 넘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동결은 예정되어 있었지만 1% 이하로 추가 하락도 금리 하락은 바로 유가 상승이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혜주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수혜주는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쭉 보면 LG화학부터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흥구석유, SH에너지화, 극동유화, 한화솔루션, S오일, 중앙에너비스, 이완 이런 전체적으로 있어요. 이런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런 주식을 제가 여기다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유가주를 한번 보면 흥구석유 한번 볼게요. 흥구석유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흥구석유도 그렇고 일봉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한번 꼬꾸라지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고 거래량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극동유화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지금 상승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승을 하고,
SH에너지화학. SH에너지화학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금호석유도 액션을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상승을 하려고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이완, 중앙에너비스, 아주 중앙에너비스 이런 주식들도 바닥에서 한번 움직였죠. 한번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관성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성 수급을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LG화학은 분사 때문에 정유하고 관계도 있고 화학 관련 주식이긴 하지만 이 분사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있는 상태라 LG화학은 빼고, SK이노베이션 정유 대표주인데 요런 지금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전체적으로 연기금이 지금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이어질, 전체적인 하반기에 이어질 이렇게 바닥에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어질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인 것이죠. 미리 선취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화학주를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것들은 유가 제조주죠. 윤활유나 이런 것들, 극동유화나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라 중앙에너비스, 이완 뭐 이런 것들 한번 볼까? 이완은 아니고 금호석유, 금융투자 쪽으로 많이 사고 있네요. 연기금이나. 그리고 SH에너지와 외국인이 지금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있죠. 극동유화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누가 사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밝히지는 못하겠고 어떤 뭐 액션이 있는 것 같아요. 지분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양이 기타 법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주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요때가 어느 때냐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상당히 분쟁을 했을 때 요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요런 흐름. 그러면 그게 언제냐? 한번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죠. 여기 1월 8일이죠. 1월 8일인데 여기 살짝 보이세요? 배당락. 극동유화 5% 배당하죠. 5% 정도 배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극동유화를 강추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SH에너지화학도 마찬가지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대지게 싸우면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뉴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상당히 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포지션이 유가 30% 이상 상승할 거라고 생각들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주가도 30% 이상 액션 튀고, 근데 거기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분쟁까지 해버리면 여기처럼 다시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SH에너지화학, 극동유화 이런 거 이때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면 아마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뒤지게 싸운 그런 때였던 걸로 압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아직 한 몇 분 남았으니까 간단히 찾아보면 1월달이에요. 작년 1월달이면 이렇게 12월달 1월 초 한번 볼게요. 1월 초에 봤을 때 어디 SH에너지화학으로 1월 초에는 안 나왔네. 극동유화 1월 초 한번 볼까? 1월 초 아 이게 안 나오네. 아마도 그랬었는데, 자 찾아보시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돼지게 싸울 때가 아마 이때일 걸로 알아요. 제가 찾아보면 알 건데
쭉 찾아보면 대충 그때 자 쭉 한번 볼게요. 그럼 그래도 알고 가야 하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가야 어떤 상승이 올지 하락이 올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엄청난 주식에 하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요런 포지션에서는 한 번쯤 왜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이잖아요. 여기 1월 6일 미국 이란 갈등의 석유화학 종목 급등 보이시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석유화학 종목이 급등. 그래서 요때 요렇게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런 포지션들, 지금 요런 포지션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이놈이 괜찮은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종목 좋은 거 골라서 선침해 하시고, 별로 쌀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즘 장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항상 안전 투자하시고, 시황이 전체적으로 기술 쪽이 하락이 예고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조금 그 테슬라 사기, 전 개발자 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23% 정도 하락을 하고, 애플주 하락, 테슬라 하락, 내일 있을 배터리데이 별 볼 일 없으면 또 하락. 골치 아픕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몸조심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항공주하고 유가 상승 대비하는 그런 주식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